네, 반갑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는 주말이 좀 빨리 돌아왔어요. 그죠? 네. 그래도 어쨌든 빨리 종목 진단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자, 종목 진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 HMM하고 모트렉스 두 종목 준비가 됐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캠시스와 SM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삼성전자와 네이버, 네, 두 종목이 뉴스에 나란히 나왔었어요. 신저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 두 종목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HMM 먼저 알아볼까요? 네. HMM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던 종목이고요. 많이 상승한 이후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퍼가 0.9밖에 안 나와요. 네, 엄청나게 이제 실적 대비 이 주가가 좀 뭐 낮다라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 퍼가 0.9 정도 나왔다는 것은 네, 실적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기 ROE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87%나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이후죠. 네, 이 이후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좀 답답한 상황을 연결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적 추이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 뭐 이 이후에 지금 보면 이제 경기 동향이 더 좋아진다거나 그렇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애매하거나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적 한번 알아볼까요? HMM을 한번 쳐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업 실적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살펴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제 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자, 분기 실적이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2022년도 3월에 네, 매출액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3조 정도 나왔었던 것 같네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2조 9천억, 그 다음에 3분기에 2조 5천억, 그리고 4분기에는 2조 원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고,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작년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작년 이제 2분기죠. 2분기 때 1조 3천억이었다가 3분기 때 2조 2천억, 그 다음에 4분기 때 2조 6천억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올 1분기까지 늘어났다가 피크를 찍고 점점 내려가는 추세.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실적 증가율은 세게 나타났지만 이 부분이 뒤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젠 같은 종목처럼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지지라인대로 본다라면 2만원 조금 넘는 구간인데요. 2만원 1,000원, 2,000원 좀 될 것 같은데 그 라인이 지지라인대고요. 그 아래쪽 지지라인대는 지금 14,000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괴리율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매도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난 매도를 죽어도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요. 신저가 네, 저점 깨지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600원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매도 그때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을 계속 축소하시거나 매도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모트렉스 볼게요. 모트렉스는 재료가 참신했죠. 네. 16%는 올라갔고 지금 이런 추세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살짝 들어와서 살짝은 아니네요. 많이 들어와서 지지점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 모습. 자, 여기 터닝하는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은요, 저점 라인대에서 이제 저점 포인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바닥까지 내려온 이후에 다시 반등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들은요 1차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6월달 이 상승 부분에서 제대로 된 물량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려놨다가 따라오네?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슬슬 올라가면서 그 자리를 다시 매집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네,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다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뭐 지금은 이제
보면은 금요일날 현대차라든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네,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전에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매수하기 좀 어려우니까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전 이 매물대 라인대까지는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추가 상승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건 좀 부담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큰 문제 없이 상승을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뭐 미친 듯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면 뭐 얌전하게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서 상승을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월봉상 흐름도 이제 막 넘어가는 자리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지를 더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 의견 난 그래도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가격대가 좀 많이 낮아져야 돼요. 14,000원 아래쪽까지 들어왔을 때 공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횡보가 좀 진행돼서 지지라인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기 바라고요. 자, 캠시스 볼게요. 캠시스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레이더를 버리고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채택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제품을 공개하는 그런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레이더 이제 안 하고 자율주행 갈 거야. 이렇게 한 지가 지금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제품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삼성전기가 이제 테슬라,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 물량을 전량 수주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캠시스가 바로 삼성전자 휴대폰에다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이제 레이더를 버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바로 카메라 모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 캠시스가 여기에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는 부분이 될 것 같다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뭐 추세는 좋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들어가겠지만 뭐 센서 이런 쪽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추세도 전환 포인트. 이 캠피스는 관종으로도 한번 봤었던 종목인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물대가 존재하죠. 3,000원대 매물대 존재하기니까 지금은 3,000원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3,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이번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좋은 전략이고요.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대 조금 낮춰야 되겠죠. 2,400원 아래쪽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고 뭐 흐름을 그냥 유지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그다음 매수 의견 둘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워요. 3,000원 넘어가는 자리. 이 자리 넘어가면은 아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옆으로 누워버리거나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참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으니까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SM 볼게요. SM 급등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수만의 개인 회사죠. 라이크 기획하고 결별한다. 자, 이수만이 지금 SM 쪽에다가 프로듀싱 계약을 올해 말로 조기 종료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전해왔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계약 내용이 이수만 프로듀서가 SM 음반 기획 등에 참여하는 대신에 매출액의 최대 6%를 프로듀싱 인세로 지급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라이크 기획 쪽으로 이제 받아가는 건데 이 계약 종료에 대한 검토는 이제 인세 지급이 너무 과도했다 이런 논란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 SM 주주 중에 이제 뭐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SM 주주인데 이쪽이 이제 라이크 기획이 너무 많이 인세를 받아갔다.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주주가치 훼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좀 종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수만이 조금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왜 호재가 되느냐?
SM에게는 호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인세를 과도하게 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올 상반기에만 무려 114억 원의 인세를 갖다 줬는데 이게 상반기 SM 영업이익의 3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금액적인 부분이 계속 부담이 될 텐데 이것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절약이 되는 것은 그대로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SM의 실적 증가의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배당 가치에 대한 부분, 배당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쪽에서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갔다는 게 좀 부담되겠죠. 갭으로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저항대가 계속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난번에도 뭐 매각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었다가 그 자리에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제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반등일 수도 있겠고요. 유지가 계속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갭상승이고 강하게 상승한 부분에다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는 건 맞겠습니다만 신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 좋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피해 주시기 바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뭐 대충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못 견디겠으면 팔아야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왜냐면 시간이 길게 필요해요. 대신에 반드시 올라올 종목이라고 보시면 또 삼성전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 길게 보면서 대응을 계속 해 나갈 거다. 그러면 이건 보유 관점입니다. 다만 나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치시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 종목은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이게 조정이 이렇게 길게 나왔지만 바닥을 잡는 데도 상당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간다. 즉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 당장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당장 내일 아침에 올라갈 만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은 간단해요. 내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그냥 보유하시는 거예요. 또는 저점권 매수를 계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매수를 많이 하시면 안 되겠죠. 조금씩 들어가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 한 달, 두 달 기다려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그렇게 오래는 못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으로 대응하신 다음에 다른 쪽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저는 여기서 매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간적인 부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제 스스로의 어떤 투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만약에 3,000포인트를 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7만원에서 7만 5천원 라인 때는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시장이 언제쯤 3,000포인트 갈까요? 뭐 내년도 중반까지 3,000포인트 갈 것 같대 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내년도 중반까지 보유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능하다라면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거고 안 된다 못 견딘다 라고 한다면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생각하시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집니다.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고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소량씩 조금씩 모아가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길게 못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 한 이후에 다른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는 삼성전자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지선 때가 이제 7, 8만원대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못 간다는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지지라인 때를 또 다시 무너뜨리는 모습인데 지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지지라인 때 저점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20만원대 아래쪽에 있단 말이죠. 가격대를 보면은 한 18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18만원대인데 이것도 아래쪽 지지선 상단이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든다 생각하면은 16만원, 17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빠져야 된다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지금 네이버를 끌고 올라갈 만한 재료는 없어요. 네이버가 좋아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인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진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플랫폼 관련한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었다라면 또 고평가의 논란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지금 보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또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주가가 만약에 내일 반등을 했어요. 네, 월요일 반등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일단은 상승하는 종에는 팔아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 대신에 변수가 생기면 그때 팔아먹으시면 되는데 주가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음번을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잡더라도 바닥 잡아도 저점 잡는데 한참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진행될 때 어느 정도 조금 더 기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 종목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매도는 1년도 더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데스노트에 적어놓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요. 이 종목은 이제 시총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자리바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기업 가치만 따지면 나쁘지 않아요. 유보율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뭐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여러분들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이것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렇게 네이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HMM, 모트렉스, 캠시스, SM, 삼성전자, 네이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관심 있게 가는 종목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적당히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은요.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과 비슷한 흐름이라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